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들도 오늘 하루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덕담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연방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업무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어젯밤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타민족이 좋아하는 대표 한식 메뉴인 순두부찌개의 비법을 소개하는 영문서적이 출간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많은 한인들은 덕담과 나눔의 온정을 베풀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맞이 표정을 윤범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송편. 한인타운 내 떡집들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쉼없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일을 못 들어갔습니다. 기대를 뭐 안 했어요. 좀 안 될 거다 했는데 역시 또 우리 동포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떡을 많이 사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추석은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던 옛 추억을 회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인천을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이렇게 이제 음식도 그렇고 많이 부족할 때였었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좀 맛도 보고 전도 먹어보니까 거기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설레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적이 많아요. 할머니는 모처럼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덧없이 흘러간 세월에 이제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보고 싶은데 오빠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이제 힘이 빠져서 비행기 타고도 힘들고. 흥겨운 노래와 맛있는 명절 음식, 선물 보따리를 나눠 갖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덕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한인들의 온정이 느껴집니다. 나보다는 가족과 동료, 나아가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생각해 봅니다.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야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원하죠. 그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을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축복받고 감사하게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정을 통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서 명절을 했으면 더 기쁜 추석 명절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오늘 LA 한인사회도 곳곳에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반면 대규모 홍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뉴저지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례 행사인 추석 대잔치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가 예정된 30일 낮에 비가 멈출 것으로 예보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행사 전날인 오늘 오전 공원국 측으로부터 공원의 잔디 훼손 문제가 우려된다며 날짜를 바꿀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신속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운영사무국과 이창헌 회장은 모든 참가자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언론들의 속보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행사는 9월 30일 오전 11시 시작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행사는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로 변경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폭우가 홍수로 변하면서 지하철이 끊기고 공항도 폐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여행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시오콜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별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반 이상의 지하철 노선과 철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맨하탄 FDR 드라이브를 비롯해 브루클린, 퀸즈 지역의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뉴욕시 주변 대부분 지역이 정오를 지나 폭우는 5인치를 넘어섰고 브루클린 남부에서 가장 높은 6.78인치가 기록됐습니다. 캐시오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험한 폭우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의 주정부 인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오늘 오후 3시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많은 지역에서 홍수를 우려하며 침수된 도로를 운전하거나 걷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을 흠뻑 적셨던 오필리아 잔해로 인해 땅이 이미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뉴욕, 뉴저지 주 지역 대부분에 홍수와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업무 기능이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 하원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일어나는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미 하원 의장이 긴급히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됐습니다. It's a bipartisan bill that can keep government open. We hope Democrats will join with us. I hope Democrats don't vote to shut the government down.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이 당초 합의했던 정부 예산을 30%나 삭감한 점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셧다운까지는 하루 남은 상황. 미 의회가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현지 시각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군인과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가안보 등을 위한 필수 업무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지만 비필수 인력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돼 정부 기능은 일부 정지됩니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0.1에서 0.2%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5년 만으로 당시엔 34일 동안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됐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주말 내내 백악관에 머물면서 의회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셧다운을 피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향년 90세 일기를 끝으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온 최장수 여성 정치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고인이 된 파인스타인을 애도하며 그녀는 선구적인 지도자이자 주와 나라에 헌신한 투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총기 규제 목소리에 힘썼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에 접근해 타협점을 찾으려 한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한 의원으로 평가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인 순두부찌개의 비법을 전하는 특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인 외식업협회는 어제 순두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영문서적 손맛의 출판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986년 LA 한인타운 지역에 처음 순두부 전문점을 창업했다 팬데믹 사태로 폐업한 베벌리 순두부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만드는 순두부를 많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게. 폐업 전 베벌리 순두부의 손님 비율은 85% 이상이 비한인이었습니다.
협회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영문으로 서적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이 널리 우리가 인정받고 퍼졌으면 아마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맛은 다음 달 3일부터 아마존과 반지앤노블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는 내년 4월부터 시간당 최소 $2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패스트푸드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승인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법안은 전국에 6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에 속한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업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USA 투데이 연례 시상식에서 두 부문에 걸쳐 상을 받았습니다. USA 투데이는 야마바 리조트를 라스베이거스 지역 외 최고의 카지노 리조트 1위, 리조트 내 레스토랑 더 파인스 모던 스테이크하우스가 올해 최고의 카지노 레스토랑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의 연례 시상식은 독자들의 투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야마바 리조트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두 부문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LA와 70여 마일 떨어진 인랜드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라이브 공연, 세계적인 수준의 숙박시설을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상 후보는 USA 투데이 편집자들과 전문 기고가들에 의해 선정됐으며 선정된 후보군들의 시상 여부는 독자들의 온라인 공개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트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좀 하락세를 많이 기록했죠.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이제 이틀 엇갈리고 이틀 오르고 이제 하루 떨어진 이번 주를 엇갈린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내스닥만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면 내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진짜 불과 8포인트 차이로 그러면은 0.06% 차이로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4주 동안에 3주 동안을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엇갈린 주로 간신히 엇갈린 주로 이제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인 9월달 오늘이 이제 9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9월달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달 8월달 하락한 것에 의해서 9월달 같은 경우는 8월달보다도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8월달에만 벌써 이제 5.8%를 떨어졌으니까 지난달 이번 달 두 달 동안에 8%를 그러니까 초토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내스닥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고 다우지수하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큰 폭으로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번 주 발표된 지표를 봤을 때 올해 안에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86%입니다. 그럼 인상 가능성이 14%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딱 거기다 더해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도 36%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도 동결, 12월 달도 동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상태지만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엇갈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가는 무조건 고유가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1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10개월 최고치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다 더해서 2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7년, 16년 최고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떨어질 조짐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8월달 내규제 주문 같은 경우는 0.5% 감소 예상했는데 0.2%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는 탄탄해요. 한면으로 봤을 때는. 또 거기다 더해서 오늘 발표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7.9%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20년 8월 달이니까 2년 최저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4%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럼 2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건 4% 미만이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2개월, 3개월째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ADP 민간 고용, 구인 이직 보고서, 또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랑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가, 이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드러나게 됐을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에 따라서 또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